안녕하십니까? 열린학원 이노쌤입니다. 아시죠? 오늘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그리고 인수분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은 별로 어렵지 않으나 문제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서 충분히 문제를 풀어보시고 시험에 임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까요? 자, 등식부터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가 붙어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하는데 좌변과 우변이 존재하는 거죠. 좌변과 우변. 일단 이 등식은 우리가 이제 다루는 등식 중에서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방정식, 또 하나는 항등식. 종류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방정식은 이거죠. 특정 x. 특정한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 그걸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저 x값을 우리가 근 또는 해 이렇게 부르죠. 항등식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을 하죠. 아무거나 넣어도. 그래서 이 항등식의 모양은 모든 x가 들어가서 성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씁니다. 3x 제곱에 플러스 2x 요거는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요게 항등식이에요. 그냥 똑같으면 되는 거죠. 똑같으면 항등식.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똑같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항등식을 배우는 취지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식을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잖아요. 뭐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이 식이 있는데 뭐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목적이건 아니면 뭐 특정한 뭐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인 것 간에 이 식을 가만히 두지 않죠. 바꿉니다. 근데 이게 바꾸는 게 식 자체의 변형을 하는 게 아니라 식은 똑같이 떨어지지만 그 겉모양만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흔히 부르죠. 이게 변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변형. 이 변형식 자체가 항등식이에요. 좌변과 우변이 같지만 식의 형태가 변했어. 어쨌든 항등식이다. 그래서 이 항등식을 배우는 그 취지는 내가 이제 원하는 목적에 맞게끔 식을 바꿨을 때 정확한 모양을 세팅하는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항등식을 배우는 거죠. 식을 변형하는 형태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건 이런 형태가 있죠. 변형식의 형태. 알아두면 좋죠. 첫 번째는 전개. 우리가 앞 시간에 곱셈 공식이라고 배웠죠. 이게 묶여져 있는 식을 쫙 펼치는 거. 그것도 어쨌든 식의 변화는 없지만 모양만 바뀌는 거니까 변형식 중에 하나가 전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수분해.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거죠. 아직 진도가 안 나간 건데 인수분해는 마찬가지로 이제 펼쳐져 있는 애를 묶어주는 거죠. 뭐 근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라든지 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할 거. 실제로 이제 오늘 할 게 뭐냐면 우리가 나눗셈 할 때 목과 나머지잖아요. 이렇게 목과 나머지.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이 목과 나머지 그리고 나누었던 그 식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을 때 이 녀석을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배우게 돼요.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일단 명심할 건 항등식의 목적, 식을 변형할 때 정확하게 변형된 그 식을 찾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을 이제 찾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식을 찾는다는 게 결과적으로 그 앞에 이제 개수를 정확하게 찾아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미정계수 결정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수 비교법. 말 그대로 개수들을 비교해서 찾는 거죠. 뭐 이런 거예요. 좌변의 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변의 식은 뭐 이렇게 돼 있더라. 당연히 차수가 똑같겠죠. 식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그랬을 때 각 차수별로 나와 있는 이 개수들 있죠. 얘는 얘. 얘는 얘. 이렇게. 같은 차수의 개수가 똑같게 떨어져야지만 식이 같을 것이다. 이렇게 찾는 방법. 왼쪽으로 오른쪽 혹은 오른쪽으로 왼쪽을 이렇게 찾는 방법을 우리가 개수 비교법. 이거는 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뭐 전개해가지고 비교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노가다 일종의 이제 하나씩 다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우리가 개수 비교법이라고 하고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연습을 해야 될 거는 바로 이제 수치 대입법이라는 겁니다. 수치 대입법.
말 그대로 그냥 숫자를 대입해 가면서 개수를 찾는 방법, 수치 대입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있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의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꾸고 싶은 거죠. 이렇게 딱 이런 모양의 식으로 바꾸고 싶어요. 물론 차수는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A값과 B값과 C값을 어찌 찾을 것이냐. 물론 전개를 다 해서 직접 개수 비교를 해도 되지만 그럴 필요가 없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X에다가 잘 보면 X-1, X-1이 공통이니까 X에다 1을 대입해요. 어차피 항등식은 좌변, 우변 같은 값을 계산해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더 1 대입하면 3, 오른쪽에 1을 대입하는 그 순간 빵! C만 남죠. C값이 3이라는 걸 금방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C값 3. 근데 B를 찾고 싶으면 C는 어차피 찾았으니까 이 녀석을 일단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이 녀석을 없애기 위해서는 요게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이번엔 X에다가 2를 대입해 보는 거죠. 일단 2, 이렇게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대입해 보면 좌변은 이제 7이 되는 거고 우변에는 1을 대입하니까 없어져. 얘는 2를 대입하니까 1 곱하기 B, 즉 B가 돼. C 남은 건 아까 3이었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B 값도 얼마든지 알 수 있다.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요 A 값은 아무거나 대입하셔도 돼요. 0을 대입해 볼까요? 좌변은 어차피 1이죠. 그렇죠? 좌변 1, 그 다음에 여기다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돼서 2에 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0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이 남는데 방금 B값이 4였으니까 마이너스 4, C값은 아까 구했던 3. 계산해서 넘기면 A값이 뭐? 그렇죠? 1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미정계수들을 전부 다 수치를 대입해 나가면서 찾아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수치 대입법은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아무거나 다 집어넣으면 개수 비교 하나, 수치 대입법 하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보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제외한 나머지를 없애는 그 적당한 X값을 대입해 나가면서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수치 대입법. 됐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수치 대입법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이제 참고사항. 참고. 그렇죠? 이거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자, fx라고 하는 어떤 식이 있는데 이게 전개된 모양을 우리가 이제 내림차순으로 차례대로 정렬하면 만약에 얘가 이제 3차식이라고 하면 3차식을 정렬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D까지. 3차식 전개하면 이렇게. 만약에 이 식이니까 이게 항등식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x값에다가 0을 대입하잖아요. 즉 F0. 이걸 대입하면 여기도 0, 여기도 0, 여기도 0 들어가서 뭐가 남아? D. 즉 상수항만 남게 됩니다. 즉 주어져 있는 식을 우리가 이제 직접 계산해 보지 않아도 내가 그냥 x값에다 0을 집어넣어 그 값을 알 수 있다면 그 값이 바로 이 전개된 형태의 상수항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상수항을 알 수 있다. 됐죠? 그래서 F에 0 집어넣으면 그 전개된 식 입장에서 상수항이 나올 것이다. 구조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X에다 1을 넣어봅니다. 즉 F1. 그럼 얘가 뭐냐? 1 대입하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즉 개수들의 총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F에다 1을 대입해서 그 결과를 생각해 보면 결국 X값에 다 1이 들어가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개수들이 다 남아서 더해질 것이다. 이건 개수 총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런 것도 있어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 오른쪽의 식의 결과가 재밌어지는데 홀수항, 짝수항, 홀수항, 짝수항 중에 홀수항과 홀수항에는 마이너스가 살아남아서 마이너스 A 대신 플러스 B 다시 마이너스 C 플러스 T 이런 형태로 번갈아 가면서 교차되면서 부호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을 대입한 녀석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한 녀석은 부호 관계가 얘는 다 더해 얘는 번갈아 더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와 이때를 더하면 즉 F에다 1을 넣었을 때랑 F에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랑 이걸 더해보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A랑 마이너스 A는 사라져 B가 2개.
그 다음에 C랑 마이너스 C 사라져 D만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눠주니까 1을 대입한 결과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결과를 더해서 그걸 반으로 나눠주면 결과적으로 그 결과가 무엇이 되느냐? 원래 요 홀수항, 짝수항이 있잖아요. 홀수항이 아니고 짝수항. 짝수항의 합이 나오게 된다. 항의 개수합.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짝수항의 개수합. 알겠죠? 이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1을 대입해서 모양을 확인하시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모양을 확인하시면 짝수는 그대로 홀수만 마이너스 더하면 홀수항들만 없어져 짝수항만 남아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방금은 이걸 더했잖아요. 빼보면 그죠? 둘이 뺍니다. F1에서 F-1을 대입한 걸 빼보면 그 결과 어찌 되느냐? 빼버리죠. 오히려 마이너스 붙은 게 부호가 바뀌어서 플러스. 얘가 빼지니까 없어져. 얘는 플러스, 얘도 빼지니까 없어져. 그래서 홀수항만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2A 플러스 2C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양변을 2로 나눠주면, 그죠? 여기다 바로 쓸게요. 2로 나눠주면 없어지죠. 그래서 뭐가 된다? 짝수항의 합이나 홀수항이죠. 이거는 짝수항이 아니고 홀수항의 개수. 아이고 합이 되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식을 뭐 직접 전개해가지고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아도 0 대입하면 마지막 상수항, 1 대입하면 모든 항의 총합, 개수 총합, 그리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부호가 번갈아 가게 되니까 1 넣었던 거랑 마이너스 1 넣은 거랑 더하고 빼면 짝수항 혹은 홀수항만 내가 원하는 항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수치대입법과 관련된 재밌는 성질. 꼭 참고해서 문제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칠판 지우고 다음 얘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 자, 깨끗해졌네요. 얘기를 이어서 해보면 나머지 정리를 배우기 전에 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식을 변화시킬 때 전개하는 방법, 인수분해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과 나머지를 이용해서 변형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마지막에 소개했던 목과 나머지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그 방법, 그걸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라는 식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gx로 나누죠. 몫이 있겠죠. 뭐 x에 관한 식이니까 qx라고 하고 나머지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rx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했을 때 이 식에 대한 검산식, 쉽게 말하면 항능식이 어떤 구조가 되느냐. 나누어지는 애가 fx, 좌변이죠. 그럼 나눈 거랑 몫을 곱해서 나머지를 이렇게 더해주면 이게 나눗셈식을 검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왼쪽 식과 오른쪽이 똑같아져요. 그렇죠? 무조건. 그래서 이게 일종의 항등식인 거죠. 똑같으니까. 그래서 fx라는 식을 이런 식으로 변화시키는 게 가능하다. 해석은 얘가 나눈 식, 얘가 그때 목, 얘가 그때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이게 일단 생각을 좀 해줘야 될 게 이런 거죠. 얘가 예를 들어서 m차식이에요. m차. 근데 얘는 n차입니다. 물론 얘보다 얘가 차수가 작겠지. 그래야 나눌 수가 있으니까. 그럼 m차식을 n차식으로 나누면 그 몫은 다시 얘네들이 곱해서 이 식이 돼야 되니까 얘는 m 빼기 n차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얘가 뭐 5차식인데 3차식이랑 얘가 2차식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그때 나머지. 이 나머지는 우리가 숫자도 마찬가지로 나눈 숫자보다 작은 게 나머지로 나와야 되다 보니까 이 녀석의 차수는 요 나눈 식에 대해서 n차 이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절대 n차보다 이제 클 수가 없다. n차 이하? 아니지. 같아도 안 돼. n차 미만이야, 미만. 미만입니다. n차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2차식으로 나눴다, 1차식, 3차식으로 나눴다, 2차식, 2차 이하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나누는 식보다 그 몫이 차수가 더 낮을 수밖에 없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명심.
그래서 fx를 이런 구조로 써주면 이게 일종의 항등식의 표현이 되는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한 문제만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문제가 이래요. 일단은 다항식 fx를 그렇죠? 요거를 x-1 그리고 x-2로 나눴습니다. 그때 나머지 있잖아요. 나머지가 4x 플러스 13이 되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또 fx를 똑같은 식이죠. 요 fx를 이번에는 다른 식 x로 나눴대요. x로 나눈 나머지 그 나머지는 1이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황을 참고해서 너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x를 이걸로 나눈 거죠.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이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구해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나누어지는 얘죠. 얘가. 일단 씁니다. fx는 얘로 나눴죠? 얘죠, 얘. 나눈수. 얘. gx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걸 항등식 형태로 일단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름의 몫이 있을 텐데 내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건 보통 그냥 qx라고만 표현을 하고 나머지, rx에 해당하는 이 나머지 뒤에 이렇게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명심하실 건 이 식은 항등식. 내가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그런 항등식 상황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여기 두 번째 자료. fx를 x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고 그랬는데 똑같이 써요. fx. x로 나눴습니다. 몫이 있겠죠? 관심 없고 알 수도 없죠. q 프라임. 구별을 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걸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게 뭐냐면 fx를 또 똑같은 식이죠. 전부 다 똑같은 식입니다. 얘로 x,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몫이 있겠죠?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이렇게 되고 그때 이 나머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 나머지. 이 나머지를 내가 이제 궁금하게 찾아야 되는 건데 일단은 생각을 좀 해야 될 게 이게 3차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나머지 3차로 나눈 나머지는 3차 미만 즉 2차 이하의 식. 그래서 얘를 가정하기를 2차 이하의 식으로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은 항등식인데 일단 이 녀석의 모양을 잡아놓고 이 미정계수를 찾겠다라는 작전이죠. 적당한 숫자를 대입, 즉 수치 대입법을 써서 이 미정계수를 찾아서 나머지를 확인하겠다라는 겁니다. 문제 형태가. 그러니까 항등식을 얘랑 똑같은 식을 만들어준다라는 개념이죠. 자, 어떻게 풀 것이냐. 첫 번째. 여기서 얘를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되 얘를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는 숫자가 무려 몇 개나 있냐면 3개나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x에다 0을 대입해요. 좌변은 f0이 되죠. 우변은 없어지죠? 0, 0 넣으니까 c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f0의 값만 구할 수 있다라면 c 값을 찾아서 마지막에 있는 이 상수항을 구해낼 수가 있다. 근데 이 f0은 어차피 이 식과 이 식이 전부 다 얘랑 같은 식이니까 이 관계에서 나온 결과를 여기다 반영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0을 다 대입하면 돼요. 여기에서도. 그러면 좌변에 f0, 우변 보세요. 0 들어와서 없어져. 그럼 얘가 1이에요. 아, 얘가 1이구나. 그렇죠? 얘가 1이라는 거죠. 따라서 c가 얼마? 1로 확정. 이런 식으로. 즉 얘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끔 0이라는 수치를 대입해서 식을 만들고 그 0의 값을 또 0이라는 수치를 다른 식에 대입해서 또 만들고 그렇게 해서 찾아내는 방법인 거죠. 두 번째, x에다가 이번에는 b도 찾고 a도 찾아야 되니까 이번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그럼 좌변은 f-1. 얘는 0 돼서 없어지죠?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는 a, 마이너스 b, 여기는 아까 c는 1이라고 찾았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f-1이라는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 식을 이용하시면 되죠. 이 식도 어차피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항등식이니까 여기에 x에다 1을 대입해요. 그럼 f1이 만들어지는 거죠. 대신에 이제 얘는 없어지고 1 대입하면
17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17. 이렇게. 물론 A, B를 아직 구할 수 없습니다.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니까. 하나 더. 아직 무기가 하나 남았죠. 이 녀석이 0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일단 이 녀석 f에 마이너스 2. 우변은 없어져. 마이너스 2 집어넣어. 4a.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마이너스 2b. 얘는 C인데 아까 우리가 구했죠. 예, 이렇게. 그리고 이 값이 도대체 마이너스 2가 얼마냐, f-2가 얼마인지는 여기다가 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구할 수 있어요. f-2라는 것은, 좌변의 f-2라는 것은 0돼서 없어지죠. 그렇죠? 문제를 선생님이 잘못 썼네요. 여기가 플러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플러스 2를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이제 플러스 2. 그럼 플러스 2 돼서 없어지고 2 대입했으니까 여기도 플러스 2b.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도 플러스 2를 대입한 결과를 얻어내시면 되고, 플러스 2를 대입하면 여기도 플러스 2죠. 됐죠?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얘는 없어져. 여기다 2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8, 9 플러스 1이니까 21.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이 결과가 21이어야 되더라. 그러니까 두 개를 연립을 하고 나면, 이렇게 연립을 하시면 A값, B값이 찾아져서 이거, 그리고 C값까지 확정. 그래서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구조가 되더라. 요런 게 바로 일반적인 저 나머지랑 그 몫을 이용해서 표현한 항등식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많은 유형이 있으니까 다뤄보시고 한 번씩 다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일단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이제 몫과 나머지의 표현식 소개를 해드렸고, 칠판 지우고 이 다음 내용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 일단 이 나머지 정리는 x항의 개수 있죠. x의 개수가 1인 1차식. 그렇죠? x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생기는 그 나머지에 대한 얘기죠. 이렇게 할까요? 이 녀석을 x-a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어떤 식이 있어요. 뭐 fx라고 하는 요 식이 있는데 이걸로 나누는 거죠. 나눠볼까요? 이렇게. 그럼 나름의 몫이 있겠죠. 나머지가 또 있을 텐데 이게 1차식이다 보니까 그 나머지가 어때요? 얘보다 낮은 차수, 즉 상수. R. 딱 이렇게 쓰겠습니다. 괜찮죠? 근데 이걸 수치 대입법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니까 x에다가 a를 대입하면 여기 a가 들어가겠죠? fa. 즉 얘가 0이 되는 x 값을 넣은 거죠. 그러면 없어져. 0 되니까. 그럼 그게 바로 뭐가 된다? 나머지가 되다. 뭐 당연한 거죠. 그쵸? 뭔 당연한 소리를 이렇게 과장해서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주어진 식을 얘로 나눠가지고 막 나누고 뭐하고 조립제법 쓰고 이게 아니라 얘를 단순히 얘로 나눈 그 나머지가 궁금하다면 굳이 직접 나누지 않고 이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이 1차식이 0이 되는 x값, 즉 a를 대입하기만 하면 나머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나누는 그 식이, 그 1차식이 0이 되는 x값, 즉 a를 대입하면 그 대입한 결과가 바로 나머지가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나머지 정리라고 합니다.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빨리 찾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별 내용은 아닌데 사실은 알고 보면 항등식의 수치대입법을 이용한 성질일 뿐인 거죠. 이렇게 나머지 정리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거는 굳이 x의 개수가 1차식일 필요까지는 없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fx라는 얘기를 이렇게 할까요? ax 플러스 b로 나누고 싶다. 몫이 있을 거 아니고 몫이 있겠죠? 그리고 뭐 나머지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요 녀석이 0이 된 x값, 즉 x는 마이너스 a분의 b. 요거를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얘는 어차피 사라질 테니까 바로 나머지가 될 것이다. 즉 f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 대입한 게 나머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굳이 나머지 정리는 꼭 개수가 1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 베이스를 1로 잡아놨지만 1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나눈 값이 0이 되는 값을 대입하기만 하면 나머지가 바로 나올 것이다. 자, 이것이 나머지 정리. 나머지 구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나머지 정리가 확장이 되면
확장이 되는 건 아니고 약간 변형되면 인수정리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건데 나머지 정리랑 연관시켜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fx라고 하는 어떤 식이 있는데 내가 이 x에다가 그렇죠? a를 대입했습니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0이 나왔어요. 뭐야? a를 넣었더니 0이 나왔네. 그럼 이 상황을 가지고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나머지 정리는 아까 얼마가 됐냐면 요 녀석이 0이 되는 x값, 즉 a를 대입하면 그게 나머지가 나오는데 a를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오는데 얘는 a를 대입했더니 0이 나왔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나머지, 즉 fx를 x-a로 나눴을 때 생기는 그 나머지 그게 0이란 얘기죠. 즉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a를 대입해서 0이 나왔다. fx를 x-a로 나누면 그 나머지가 0, 즉 나누어 떨어졌다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fx를 그 항등식 형태로 써보면 이게 x-a 몫이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없습니다.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fx랑 이 녀석을 우변에 놓고 항등식 형태로 해석을 해봤더니 fx가 인수 분해됐을 때 x-a가 인수로 들어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식과 식이 곱해진 형태니까 일종의 인수 분해가 된 거죠. 그 인수 중에 x-a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정리하면 이거죠. f에다가 a를 대입해서 0이 나왔네. 그 말인 즉슨 fx를 인수분해했다면 그 인수로서 누가 들어있다? 이게 들어있다라는 걸 추론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뒤에 이제 식이 뭐 뽕뽕뽕뽕뽕 더 있겠죠. 그중 인수가 하나가 x-a로 결정되구나.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수 정리라고 합니다. 추후에 다음 시간에 인수 분해를 할 때 요긴하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식에 집어넣어 0 나와? 그럼 x-a가 인수, 즉 인수 분해된 결과 안에 하나의 인수로 들어있게 되더라. 이게 인수 정리. 알겠죠?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가 바로 이제 목과 나머지를 이용한 그 항등식에 대해서 정리했을 때 나타나는 특별한 성질이 된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칠판 지우고 진짜 마지막. 칠판 지우고 이 인수 정리를 이용한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식이 있어요. 그걸 소개를 한번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수업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올게요. 자, 마지막으로 특별히 기억해야 될 식의 변형 형태를 한 개만 더 소개를 해드리고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뭐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요거는 그러니까 이 식을 이제 변형시키기를 특별히 좀 흥미로운 모양으로 변형을 시킬 건데 이렇게 그 다음은 x-1의 제곱 그 다음은 x-1 그 다음 t. 그러니까 x-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그러면 뭐 왼쪽의 식이 오른쪽의 식이 정확하게 만들어질 수 있게끔 이 미정계수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뭐 다 전개를 해서 계수비교법을 써도 되죠.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방법 말고 특별히 재밌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요식에 x-1이 여기 3개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묶어줍니다. 요렇게.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a의 x-1 제곱, 그렇죠? 여기 하나, 여기에 b의 x-1 c, 그리고 여기 나머지가 뭐예요? d가 되는 거죠. 나머지 하나가 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못 묶여 들어가죠. 왜냐면 x-1이라는 인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 셋만 묶여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형태를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왼쪽에 있는 이 녀석을 x-1로 나눴더니 그때 목, 그리고 나머지. x-1로 나눈 그때 목,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얘를 실제로 한번 나눠보면 2, -1, 2, 3 차수 비는 거 있으면 비워놔야 되는 거죠. 조심하시고. 어쨌든 이걸 조립제법. 뭘로 하느냐? x-1로 지금 나눴잖아요. 이 녀석이 0이 되는 1로 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2 내리고 곱하니까 2,
내리니까 1, 곱하니까 1, 3, 3 이렇게 6이 되겠죠. 이 식을 1로 조립제법을 했더니 그 마지막에 숫자가 6이다. 즉 x-1로 나눴을 때 생기는 그 나머지가 6이다. 이런 얘기니까 x-1로 나눴을 때 생기는 나머지가 바로 d. 즉 얘가 바로 뭐가 된다? d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했던 그 d가 실제로 우리가 조립제법을 써서 나눠봤을 때 생기는 마지막 나머지가 되는 거죠. 이 녀석이. 됐죠? 자, 그 다음 이어서 요 안에 있던 거 있죠? 요 안에 있던 게 x-1로 나눈 그 몫이 될 텐데 실제로 요게 의미하는 바로 요 값이죠. 요게 바로 뭐냐면 x-로 나눴을 때 생기는 몫이 되는 거죠. 실제로 1로 계산했을 때 요게 이제 몫이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을 다시 x-1로 묶습니다. 이 녀석만. 그래서 이걸 또 안으로 넣어요. 그러면 하나 묶여 들어갔으니까 ax-1 여기는 b 닫히고 c는 못 묶여 들어가니까 뒤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남겠죠. 이렇게 남습니다. c가. 그러다 보니까 이 몫을 또 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c가 되는 거죠. 몫을 x-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게 바로 c. 이 몫을 또 조립제법을 통해서 나눠볼 수 있겠죠. 이렇게 나눠봅니다. 1로. 내리고 곱해서 올려 내려 곱해서 올려 또 6이네요. 즉 요 6이 방금 생각했던 그 몫을 x-로 나눴을 때 생기는 나머지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해석해보면 요 c 값이 바로 여기는 이 6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요 값이 c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또 x-1로 나눌 텐데 솔직히 뭐 나눈다기보다는 그냥 순서만 바꾸는 거죠. x-로 나눴어. 이 몫을. 그럼 그때 몫이 a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b. 이렇게 되는 거죠. 형태가.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을 또 1로 조립제법을 썼을 때 올라가 여기 5가 되는 거죠. 마지막에. 이 5가 바로 뭐냐면 이 b값이 되는 거죠. 이게 b값이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b가 나머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눴을 때 생기는 그 최후의 목 그게 바로 a죠. 이게 바로 무엇냐? 얘가 a가 되는 겁니다.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던 이 x-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된 이 형태의 그 미정계수들은 조립제법을 1로, 그죠? 여기 x-1이니까 그걸 반영한 1로 연달아 활용을 했을 때 처음 나머지가 상수 d, 그 다음 나머지가 c, 그 다음 나머지가 b, 마지막에 최후에 남는 몫이 바로 맨 앞에 계수, a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 미정계수를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좀 특별한 성질이니까 참고해서 문제를 좀 관련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라고 간혹 시험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내용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뭐 어떤 특정 소수를 집어넣어서 생기는 값을 구하는 건데 그 문제를 풀려면 일단은 그 소수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형태로 변형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를 풀다 보면 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제를 다 지금 예를 들어 드릴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일단 알고 계시고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나머지 정리란 인수 정리 얘기를 이제 끝낼 거고 이걸 반영해서 다음 시간에 인수 분해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인수 분해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끝!